반갑습니다. 진취적인 도전이 만들어낸 독특한 조합, 인문대학생의 최고의 아웃풋 영어 영문학과 홍현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벤다이어 그램을 통해서 저를 표현할 것이고,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 객관화, 나아가 영어 중심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영어뿐만 아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의 꿈을 찾았고, 또한 인문대생의 공대 복수 전공, 나아가 마지막으로 제 삶의 모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금의 벤다이어 그램입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공학적 소양, 비교과적 소양 모두를 갖춘 콜라보적 인재라고 말이죠. 지금부터 제 대학 생활을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시죠. 먼저 저는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했고, 또한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저의 성격을 알아보니 저는 외향적이고 또한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웃고잉한 성격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외국인과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점을 배우고 제가 나눌 점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도전 정신은 즉 회복 탄력성으로 연결됩니다. 도전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잘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공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 가장 중요한 학과 성적에 매진하였고, 석차 1등으로 성적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차 1등으로 성적 우수상을 받고 나니 저에게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GLP 프로그램이라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3, 4학년을 위주로 대상으로 교비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저는 1학년이었고 심지어 1학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제 학점과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는 원어민이 돼서 원어민이 준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싶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였고, 그 결과 최연소의 나이로 합격해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다녀온 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버디 튜터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총 한 번의 총 한 번의 튜터 프로그램과 두 번의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학기에는 제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문화를 체험하게 해준 작년 버디 친구들에게 우수 버디로 선정되어서 소정의 장학금을 더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버디 친구들이, 저희 뒤에 와 있는 친구들이 제 버디 친구들인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뭔가 결과를 함께 만들어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CC에 한번 참여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지 본국의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주자 라는 주제로 UCC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상이라는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배우고 인문대학생 혹은 상경대학생의 모두의 꿈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환학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미국으로 단 한 명의 학생을 보내줍니다. 저는 이 교환학생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GLP, 버디, 튜터,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맞추었고, 또한 그에 필요한 토플 성적도 맞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젤로 주립대학에 내년 상반기에 합격하여 벌써 제 학번 또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비교과적 소양입니다. 저는 해군에 있을 때 2022년에 장교로부터 제가 선임 후임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너는 또래 상담병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런 권유를 받게 되어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 10달 동안 한 달에 3명 이상씩 총 33명의 장병들과 함께 또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과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제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모든 학기에 도서관 우수 이용자상을 받으며 항상 도서관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토론 동아리를 참여하여 인문학과 친구들과 함께 햄릿 그리고 과학서적인 커넥션, 또한 사회서적인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활용하여 독서토론 동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상장 우수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 또한 2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책을 읽고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제로 연극 그리고 발표 PPT를 준비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제 대표로 PPT를 진행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학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한 영어 영문학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 1, 2학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장학생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학적 소양입니다. 사실 인문학생이 무슨 공대 복수 전공이냐, 너가 가서 민폐나 끼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제가 무엇을 더 잘 알고 제가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 환경, 아동,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는 NGO 단체인 비데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환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닥코끼리 때 코에 빨대가 있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코끼리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실상은 어떨까요? 어업이나 어업 도구 그런 것들로 인해 죽는 바다코끼리는 25만 마리입니다. 하지만 빨대로 죽는 바다코끼리는 고작 1000마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것을 고쳐 나가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저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소한 물건을 발견하여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물품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일회용 환경 종량제 봉투에 손잡이 부분에 접착제를 부착하여 손에 묻지 않는 그리고 종량을 넘지 않는 그런 일반 쓰레기 봉투를 만들자를 목표로 실제 구상부터 그리고 어떤 업체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낼 것인지 그리고 단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약 50원 정도 추가하면 내 양끝 손잡이에 접착제를 부착시켜 친환경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3학년 1학기 때 환경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인문대생의 공과대학 복수 전공 도전기. 저는 18.5들을 환경공학과 전공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 문과를 선택한 이후 수학과 과학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준을 잡았을 때 저는 무조건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과 아이 컨택하며 또한 제가 모르는 것을 생겼을 때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 적극적인 제 마인드를 이용해서 결국 준수학 성적으로 성적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환학생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배울지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배우는 것이 아닌 환경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우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과는 케미스트리가 되어 있고 제가 배우는 과들은 케미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영어로 된 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은 화학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도전에 우리가 변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먼저 학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 것 그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교환학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렇게 열심히 이용한 것에 따라서 토론 동아리도 하게 되었고 PT 대회까지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아져서 저는 지금 광양에 있는 포스코에 취업하기 위해서 수질 기사 그리고 대기 기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대기업들은 미국 교환학생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경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현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현 학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질문 하게 될 것 같은데 환경공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쏟고 학과까지 수업을 듣는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다 것도 맞지만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국제 이제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런 걔네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봤고 또한 그 삶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한시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지금 커서 제가 조금 더 이런 바다 코끼리 그러고 환경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래 직업을 봤을 때 환경이란 것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끊임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망되는 직업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제가 관심 있게 선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융합적 인재를 계속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이제 양성하기 힘든 그 인재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문학과 그 공학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셨나요? 적응을 저는 완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대 수업도 사실 이제 실험 수업 이렇게 사람들과 배우면서 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아웃고잉하고 이렇게 다가가기 좋아하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바로 가서 물어보고 사실 적극적이면 어떤 교수님들이지 어떤 어른들이 저한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디 가서든 저는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본인이 그 희망하는 그 포스코 쪽에 어떤 환경관리직 환경관리직 예, 거기서는 이제 수질이나 대기 관련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건설 쪽에도 이제 실제 제가 나가가지고 그쪽 건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환경관리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최민 학생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또